네, 안녕하세요. 어,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격 분석과 이걸 어떻게 취업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 분석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우리가 진로에 있어서는 이제 MBTI 검사인데요. 대부분 그냥 MBTI 검사만 하고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이 이제 어떤 직업이다 뭐 이 정도만 이제 학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취업에 연결시켜주는 그 성격의 장단점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주로 이제 성격 분석은 전 MBTI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MBTI에 대해서는 뭐 이론도 많이 알겠고 검사도 많이 해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나눠준 활동지에 보면은 이제 간편 성격 검사가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간편 검사는 신뢰도가 한 50% 정도 돼서 그 성격 성향이 확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받더라도 이제 그런 성향이 나타나지만 아주 근사한 숫자로 차이 나는 것들은 조금씩 이제 바뀔 수 있고 아니면 거의 이제는 점수가 같은 이제 중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MBTI 성격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어, 약 중성으로 나오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직업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성향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성적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요 성격 분석은 이전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의 이러한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어스 브릭스가 고안한 전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MBTI에 따르면은 성격은 네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이 돼서 그 네 가지 조합이 이제 16가지 성격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외향과 이제 내향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제 외향은 주로 외부 세계를 지향하고 또 인식과 판단에서도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아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각과 직관을 살펴보면은 이런 감각을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오감 중에서 이제 눈, 귀 등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감각기관 통해서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사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판단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감각형의 사람은 그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현재 중심적이죠. 현실적이죠. 그리고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하며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죠.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직관적인 사람은 이 오감보다는 그 통찰, 자신의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하며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 이러한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관계 가능성 또는 비전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관적인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며 현재보다는 어떤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기죠. 저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섭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행동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 행동을 하고 나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이러한 어떤 이 행동이 너무 많이 앞서서 손해 본 것도 많고 이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또 저는 그래서 어떤 세세한 것보다는 넓게 보는 것이죠. 제가 옳다고 판단하면은 육감이나 영감으로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매우 좋을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 전 결혼할 때도 중매를 하는데 한 1시간 반 동안 늦게 들어왔어요.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서 막 들어오는데 직감이라 할까 영감이라 할까 하여간 들어오면서 그 인상이 어떻게 잘 해서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갖게 돼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좀 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서로 잘 조화롭게 융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고와 감정인데요. 그 감각 또는 직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 이러한 사고형의 사람은 상대방의 체면보다는 인정과 체면보다는 어떤 논리적 분석과 원리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뭐 0.01 틀려도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 인문 사회계열은 뭐 그 정도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공계 이런 쪽은 뭐 로켓 발사하는데 0.01 미리 수치가 틀렸으면 딴 데로 가잖아요. 의치가. 그래서 아주 정확하죠. 감정형의 사람은 이러한 어떤 그래서 조금 사고형의 사람은 좀 냉정하다라는 소리도 한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냉정한 측면이 있다. 이에는 이, 코에는 코. 그렇죠? 예. 감정형의 사람은 어떤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관계, 지향적이죠. 자, 사고형의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에 쓸 건데? 언제 갚을 거야? 갚을 능력은 돼? 그러면 차용증 써. 이렇게 되겠죠. 감정형의 사람은 내가 돈을 안 빌려주면은 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을 좀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죠. 보증도 잘 서주고 남은 사람을 너무 믿고 그래서 때로는 큰 손실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넷째는 이제 판단과 인식인데요. 이 판단형의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종교를 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항상 미리미리 하려고 하고 이런 시간 개념도 굉장히 잘 지키는 목표를 항상 계획적 있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인식형의 사람은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즐기는데 뭐 유유자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좀 융통성이 있고 좀 태평하다 마음이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목표를 꼭 세워야 되냐 또 변할 텐데 나중에 세우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융통성과 이런 느긋함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잘 적응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자, 이러한 성격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성격 장단점을 발견해서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수가 있겠다. 자, 이걸 단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외향, 내향은 에너지 방향, G 초점을 하고 있죠. 자, 외향적인 사람은 막 전화로 하죠. 말로 하죠. 자기 자신을 조직에서 빨리 드러내려고 하죠. 내향은 어, 말이나 전화보다는 그냥 조용히 글을 쓰죠.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뭐 많이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습자지에다가 습자지 아시죠? 얇은 거 거기에 8장의 글을 써서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편지지를 보니까 굉장히 얇은 거요. 그래서 펴보니까 습자지로 7장인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결국엔 전 제가 싫어서 저도 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헤어지게 됐죠. 뭐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딴 사람하고 결혼하고 어쨌든 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자 외향 내향 에너지를 어디에 가느냐라는 것이죠. 뭐 자, 그다음에 이제 감각과 직관. 감각은 어떤 나무를 보죠. 숲을 볼 때 나무, 풀, 새 이런 하나하나를 보는 성격 형향이고 직관은 산을 보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인식 기능, 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특성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판단과 감정. 자, 판단은 저울을 재죠. 저울을 정확하게. 그리고 감정은 관계지향적이다. 필링. 자, 그리고 판단과 제의. 자, 판단은 이렇게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 인식은 널려 있죠. 정신 없어요. 예, 이렇게 이제는 살아가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외향은 좀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를 하고 사교적이며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죠. 활동적이고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럴 때는 그 막 산을 가고 막 운동을 해야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 지향적이고 충동적이다. 솔직하고 사교성이 좋고 대화를 즐기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알리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사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서 판단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나 실패를 괜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조용하고 신중하며 본인이 다 이해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내부에 주의를 집중을 하고 내부 활동과 집중력을 갖고 사려 깊고 명상적이며 이렇게 고독과 플라이버시를 즐기는 것, 지치고 피곤할 때 혼자 조용한 이런 공원이나 경치가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 에너지가 축적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알리죠. 자, 감각은 그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고 하는 이러한 오감에 의존하고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 처리를 한다. 저는 N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뭐 할 때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제 와이프는 미래는 더 좋은 미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현재가 중요하지. 뭐 어쨌든 그렇지만은 제가 계속 행복한 미래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는 살아온 것이죠. 예, 이게 성격 성향이 굉장히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어디에 강의를 의뢰를 받게 되면 뭐 장소가 어디든 뭐 강사료가 얼마든 안 따집니다.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적인 사람은 지역이 어디야? 얼마 받아?
그 먼 곳에 그 금액으로 뭐 기름값 빼고 하면 뭐 남는 게 있겠어? 이렇게 계산적이죠. 예, 이게 이제는 감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감각적인 사람은 그 굉장히 현실 능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숲보다는 전 나무를 보려는 경향, 좀 꼼꼼하고 세세한 경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직관적인 사람은 육감 내 영감에 의존하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죠. 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내가 손해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나중에 그게 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신속비약하게 일 처리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냥 나 육감에 의해서 괜찮다. 그러면 오케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기고 신속한 일처리, 어떤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찾고 관계 가능성과 비전을 보고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큰 틀을. 그래서 너무 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실버타운을 만들려고 했던 꿈이 있었는데 아, 이제는 돈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다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사고적인 건데요. 그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고 이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아마 그 촛불 시위에 많이 참가한 사람들이 이런 T 성향이 좀 강하게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논리적 분석과 원리와 원칙을 작용하고 규범, 기준을 중시하며 굉장히 객관적이다. 자, 감정인 것은 이제 관계 중심적이며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뭐 T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와 저런 놈이 있나 저런 건 사회에서 사라져야 돼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감정적인 사람은 그래도 지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면 되겠느냐 잘 교육시키고 다시 사회에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배려해야지 라고 하면 T는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 사람 변하지 않아 또 범죄 저지르고 또 들어가 차라리 못 나오기는 게 나아 뭐 이렇게 이제 서로 그 감정 대립이 의견 대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사람은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상황적 포괄적이며 우호적 협조와 어떤 주관적인 성향이 있다. 판단적인 사람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이다. 저는 굉장히 제2 성향이 강해서 어떤 이 제2 성향은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그 일이 끝나기 전에는 다른 걸 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하죠. 대부분. 또 항상 미리미리 하는 성격입니다. 뭐 강의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 안 하면 불안해요. 또 약속 시간도 미리 가고 근데 이제 제 와이프는 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가든지 1, 2분 빨리 가는 건 괜찮지만 좀 약간 5분 늦는 건 괜찮지만은 아주 일찍 가서 기다리는 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아주 다르죠. 자, 의사를 결정하고 종결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통제와 조정 그리고 분명한 목표 의식과 방향 감각이 있고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를 한다.
자, 인식은 이런 목적과 방향은 그 변화 가능하니까 지금 뭘 구태여 목표를 세우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자율적이고 융통적으로 이제 발휘하는 성격이죠. 이러한 피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취업 상담을 주로 언제 오냐면 자기가 다급해지면은 뭐 4학년 2학기 때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굉장히 난감하죠. 또 상황에 맞추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을 갖고 있고 이해와 유유자적하는 성향, 융통과 적응, 또 목표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재량을 좀 많이 발휘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하나하나 다시 한번 흥미와 비교해서 보면은 이 외향적인 사람은 우리가 S형, 사이형과 예술형과 사이형과 진취형이 이제 외향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가장 외향적인 것은 이제 진취형에 이제 해당이 된다. 내향적인 사람은 이제 흥미로 봤을 때 S 간습형, C야 관습형과 그리고 I 현실형과 그리고 I 탐구형, CRI가 이제는 그 내향적인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각적인 거와 가장 상관이 있는 것은 관습형이죠. 흥미의 C와 S는 상당히 이제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직관적인 것은 예술형 또 이제 직관형에 이제 많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고형과 가장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I죠. 탐구형이 이제 사고와 가장 상관관계가 있고 감정은 뭘까요? S형, 사이형이죠. 사이형과 가장 상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J와 P는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한번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신의 장점은 잘 아는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이 단점은 쓸 때 취업에 관련돼서 자기소개서의 단점을 쓸 때는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직무에 도움이 되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외향적인 성향은 그 리더십, 대인관계, 친화력 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그 스토리텔링을 작성을 하고 단점으로는 행동을 앞세우고 충동적이다. 자,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3번 이상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점 극복을 그러면 너는 그런 단점 극복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거에는 어울리지 않는 직무에 이런 걸 쓰면 단점으로 쓰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격리 회계 쪽에 단점으로 행동을 앞세우고 좀 즉흥적이고 라고 한다고 하면은 격리 업무에 크게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격리 업무로는 좋은 단점이 아니겠죠. 그런 거는 오히려 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단점은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내향적인 사람은 신중하고 집중력 있고 생각이 깊은 요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단점은 자기 노출을 억제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명상적이다. 그래서 단점 극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소한 걱정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쓴다든지 이거는 어떤 직무에 전혀 이제 무관한 단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감각은 이제 꼼꼼하고 관찰력 있다가 장점이고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엄청 늦어요. 자, 의사결정이 늦으면 제때 의사결정을 못하면
그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이 다소 늦지만 이러한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서 자료 검토 시간을 줄여서 기간 내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뭐 직관형, 장점, 미래지향적, 도전적, 변화 추구, 신속함. 자,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으로만, 생각으로, 직관으로만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의사결정 시에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렇게 뭐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세 번 이상 뭐 결정하기 전에 생각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점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사고형은 객관성, 논리성, 분석적, 규범을 중시. 그리고 좀 더 단점으로는 너무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냉정한 분위기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감정은 너무 우호적이고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항상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너무 어렵다. 공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공과사를 구별해서 정중한 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극복 노력을 얘기하면 되겠고,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얼마나 잘 알고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판단력은 추진력 있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한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나머지까지 다 처리를 한다고 글을 쓰면 되겠죠. 자, 인식형은 장점으로는 개방성, 융통성, 이해력을 볼 수 있고, 단점으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막 건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하나 일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제 장단점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직무에 어떤 장점을 쓰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에서 원하는 성격 특성으로 쓰면 되겠고, 또 그 직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인지, 또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단점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장단점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격 유형 검사를 간편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 활동계 준거에 만약 이런 게 나오면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둘 다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체크를 해서 동그라미 친 거 개수를 더해서 쓰고, E의 개수, I의 개수, 이런 식으로 S, N의 개수, T와 F의 개수, J와 P의 개수 이렇게 쓴 다음에 네 가지 선호 이 I와 비교를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온 측면의 영문자 하나를 쓰면 됩니다. 외향적인 거와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것이 7 나오고 내향적인 것이 2 나왔으면은 2로 쓰겠죠.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자리 코드가 바로 이제 자신의 MBTI 코드가 되겠죠. 성격 코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중성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향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제는 성격을 한번 파악하고
흥미와 성격을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그 흥미와 성격이 일치하는 가장 많이 일치하는 분야에 적합한 직업을 일단은 직업 선택을 위한 영역으로 가지고선 상담에 임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취업으로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글을 쓰게 하는 것이죠. 자, MBTI 분석을 토대로 자신의 강점을 쓰고 장점을 쓰고 장점으로 어떤 일을 한 경험과 성과를 쓰시오 라는 것이죠. 이 장점은 직무에 도움이 되는 특성, 단점은 직무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특성, 그리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성격 단점은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우유부단이라든지 우유부단도 그렇게 썩 좋은 단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의 성격의 장점, 이것은 이제 직무에서 요구하는 성격의 장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으로 어떤 일을 수행한 경험, 아까 스타 기법으로 간단하게 경험을 찾아서 쓰고, 그리고 이제 MBTI의 나의 단점을 하나 골라서 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다는 내용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도움이 될 거로 같습니다. 도움이 되죠. 당연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